먼지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성이 얼마나 무서운 산성이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오염 안 된 빗물은 산성도가 5.5 정도 되고 조금 오염되면 5, 좀 더 오염되면 4.5 정도 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마시는 맥주 있지 않습니까? 맥주를 한번 재봤습니다. 맥주를 재봤더니 pH가 4.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4.5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콜라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5. 그러니까 산성비보다 한 100배가 더 센 게 콜라인데, 콜라 뭐 여기 손에 묻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끔 가다 오는 산성비 정도 맞아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된 사람 있으시면 전부 모셔오십시오. 혹시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누구라도 금방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이제 오해는 풀으셨죠? 네. 그 다음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빗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빗물은 다 그냥 버리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빗물을 모아다 보니까는 빗물이 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데 뭐 도시에도 떨어지고 농촌에도 떨어지고 부자한테도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떨어지고 누구한테나 떨어지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빗물이 돈이라는 것도 모르고 누구한테나 똑같이 떨어지는 공짜 돈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럼 지하수는 어떠냐? 지하수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하수를 퍼쓰는데 공짜인 것처럼 퍼쓰는데 가만 보면 그게 공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만큼 모아놓는데 어떻게 보면 통장 잔고라고 그럴까요? 통장 잔고 이만큼 줬는데 우리 쓰다가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제 통장 잔고에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자라고 홀라당 뺐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을 때는 이만큼 남겨놓고 가면 우리 후손은 뭘 쓸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저거는 공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정 급해서 필요하면 쓰긴 쓰는데 그만큼 돌을 채워놔야 되죠. 뭘로 채워놓느냐? 빗물로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또 지하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저것만 잘 관리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 후손들을 생각을 해서 좀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쓴 만큼 다시 집어넣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의 생각은 저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땅에서 물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물을 다 펌프로 퍼내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의 생각은 철두철미해서 지하수위 그것도 자연상태 그대로다. 자연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든 말든 그 수위는 그대로 놓고 공사를 해라라는 시민들의 생각 때문에 잠수공법을 합니다. 잠수공법. 콘크리트 치더라도 물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치는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철두철미하구나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하수에 대한 생각은 저건 공짜 아무나 번져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생각한 게 큰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계곡을 떨어져 가지고 하천 상류로부터 하류 이렇게 해서 바다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 물의 더럽기를 말할 것 같으면 물 속에 있는 이물질의 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서 바닷물 1리터를 주전자에 담아와서 끓이면은 뭐가 남죠? 소금이 남죠. 소금이 우리 초등학교 때 한 30g 내지 35g 남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35,000ppm이 되거든요. 35,000mg per 리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강이고 낙동강이고 하류에서 있는 물을 또 퍼가지고 1리터 퍼가지고 끓이면 뭐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있는 물, 중류에 있는 물, 상류에 있는 물을 끓이게 되면은 숫자는 다 다르지만 경향은 알 수가 있죠. 밑에 하류에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상류에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하류죠. 예. 그래서 더 위에 태백산 계곡으로 올라가면 더 작을 것이고 올라갈수록 점점 작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새롭게 이런 아이디어를 넣었어요. 마일리지 개념. 우리 마일리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의 하류에 있는 물은 마일리지가 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류에는 좀 짧고, 그리고 제일 짧은 거는 태백산 계곡에 있는 게 짧다라고 하니까. 그럼 마일리지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많아지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뭐 농경지라든지 하수라든지 들어와서 그걸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깨끗한 물 찾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류로 가야 됩니까? 상류로 가야 됩니까? 상류로 가서 또 태백산 같은 계곡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떨어진 빗물은 그 지붕에는 먼지만 묻었지 그 산에 있는 뭐 지저분한 것들 없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굉장히 짧고 유통 경로가 확실하고 그걸 알 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바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입니다. 예. 요새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좀 줄이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물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광역상수에서 멀리서부터 갖고 오는 에너지 그런 물도 있고 지하수를 풀 수도 있고 또 하수처리수를 깨끗하게 해서 그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바다에 가서 해수 담수화도 있고 그래서 다들 물 공급하는 데는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에너지적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1톤을 갖고 오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팔당에서 갖고 오거든요. 팔당에서부터 멀리서 물을 퍼서 한 40km, 50km 갖고 오니까 에너지 많이 들겠죠. 예. 그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전문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뭐 0.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해수 담수화 시설이 사막 나라 이제 건조한 나라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그거 없어가지고 쩔쩔매지만 이제 그거를 바닷물을 끓여서 물을 만드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큼 됐을까 했을 때는 저 9.3 kWh 정도가 들고 그런데 비해서 빗물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놨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는 지하 1층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끌어오는 에너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수치가 0.0012 해가지고 다른 어떤 물을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는 것보다 제일 싸게 맥히는 게 바로 빗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탄소를 추구한다면은 비 올 때 빗물 다 쓰고 나서 제일 싸니까요. 제일 에너지가 적게 되니까 이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